세무사님, 네. 요즘에 차은우 씨 200억 규모의 탈세 의혹 받고 있잖아요. 네. 뉴스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하죠. 저는 더 깜짝 놀랄 만한 게 이게 전 세계 6위래요. 그러니까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중에 전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 네. 역시 월드스타는 좀 스케일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월드스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네. 이 1인 법인이 과연 이게 어떨 때 탈세고 어떨 때 절세인가? 이거 특히 많이 얘기가 나온 게 뭐 프리랜서들, 맞습니다. 유튜버들, 운동선수들 이거 완전 세무사님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뭐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다뤄보셨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모시는 세무사님은 세무에게 안함 양세모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많이 해보셨으니까 사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이 중에서는 또 고소도 올리시고 또 이런 뭔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런 분들 계실 거니까 오늘 세무사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네. 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 뉴스 보면은 일단 탈세냐 절세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슈고 그렇죠? 그리고 차은우 씨는 또 국세청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뭐 대응 루폼을 선임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네. 아니 탈세는 어디까지가 탈세고 어디까지는 절세야? 이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세무사님 요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탈세라 함은 먼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탈세라고 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절세 또는 조세 회피라고도 하는데요. 절세라 함은 세법이 만들어진 의도가 있을 텐데요. 그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 즉 세금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탈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납세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세법에 정하는 것을 어기는 거다. 네. 위법하게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탈세고 절세는 세법에 딱 정해져 있지만 이거를 위반하진 않지만 네. 뭔가 세법을 만들 때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런 의도가 아닌 걸 하지만 위반하진 않아. 그렇죠? 싹 피해간다. 네. 나쁘게 말하면 미꾸라지처럼 피해간다. 맞습니다. 좋게 말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준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탈세는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 네.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절세를 하면 네. 모두가 행복하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세법이 개정될지언정 네, 지금은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은우 씨 건 같은 경우는 네. 차은우 씨 측에서는 이 법인 설립에 대한 건이 법에 저촉되지 않은 절세 행위로 판단해서 실행을 했을 것이고요. 네. 국세청 측은 이 법인 설립 건은 탈세 행위로 보고 과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혹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의혹이 있으면은 이게 내가 봤을 때 탈세로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조사가 일단 시작된 맞습니다. 거고. 그렇죠. 세무사님, 요번에 문제가 된 게 이거였잖아요. 차은우 씨는 연예인이고 네. 보통 연예인은 개인이 활동을 해서 돈을 받는 건데 그 기획사에서 돈을 받을 때 그러면 이제 개인 소득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차은우 씨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받았다. 네. 요게 이제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 논리는 비교적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소득의 실질이 차은우 씨의 소득인데 그 소득을 차은우 씨가 설립한 법인에 담아서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로 인해서 탈세를 했다. 차은우 씨 표현으로는 절세를 했다. 이제 세금을 덜 냈는데 차은우 씨는 내가 절세를 한 거다. 난 위법하지 않았다. 국세청에서는 아니다. 이건 위법한 거야. 탈세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런 논리로 지금 국세청하고 대립 중입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그래 너네가 형식은 법인으로 세금 처리를 했어. 근데 실질은 차은우 씨 개인 활동한 개인 소득이잖아.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 세법에서 보니까 이것처럼 형식이랑 실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는데요. 지금 차은우 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차은우 씨가 연예 활동을 통해서 번 소득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담아서 세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국세청에서는 과세를 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실질적으로는 차은우 개인이 했는데 왜 형식적으로 법인이 담았냐. 그러면서 왜 법인세라는 혜택을 받느냐. 요게 이제 국세청의 그렇습니다. 논리인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차은우 씨는 개인 소득을 그냥 받으면 되지 왜 법인으로 받았을까요? 그거는 개인 소득을 과세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네. 법인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인세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만약에 개인이 뭐 한 2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뭐 1억 이상부터는 세율이 굉장히 높고 맞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대충 한 얼마 정도 되죠?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6에서 45%까지 세율을 45%까지 세율이 있고. 최고 세율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한 49.5%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 수 있고. 근데 법인으로 가. 법인 같은 경우는 최저 10%에서 소형 법인 같은 경우 20%까지 적용받기 때문에 그 세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 200억도 소형 법인이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 20% 내니까 이게 많이 차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십억이 움직이는 게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담아서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이런 비슷한 사례도 많이 보셨죠. 네,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유튜버가 설립된 법인, 그 다음에 프리랜서 강사 또는 유명한 강연자들, 그리고 운동선수 또는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개인으로 활동하고 개인 역량으로 활동하지만 상당히 고소득을 들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득세가 너무 세니까 좀 뭔가를 좀 그 세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세금 내는 걸 좀 아끼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세청에서 보기에 이거는 탈세 의혹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세무사님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듣기에 법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유튜버들은 되게 많고 유튜버들 돈 잘 버는 거지 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인으로 활동하는 게 만약에 탈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유튜버들 법인이 문제된다는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창출되는 소득이 혼자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팀을 이루어서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버들은 보통 뭐 MCM이라고 하나요? 그 네. 기획사에서 네. 이제 소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네. 주로 하는 게 유튜버가 기획사에서 다 팀을 짜준다기보단 네. 그 유튜버가 팀을 짜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으로 보이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버가 뭐 유튜버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덕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납품하는데 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니까 네. 예. 보이는 건 유튜버지만 그 뒤에 숨은 일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숨은 뭐 조명 설치하시는 분, 맞습니다. 작가분, 그렇죠. PD분 이게 많고 편집하는 사람 이걸 다 편집까지 해서 납품을 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결국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그 회사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게 납품하는 물품이 어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인이 일을 하는 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대표적으로 요즘에 제일 좀 핫한 게 노시안 씨가 굉장히 큰 연봉 계약을 했다고 300, 네, 맞습니다. 300 몇 억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분들 정말 법인으로 돈 받고 싶을 텐데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연봉을 받았다 하게 되면 네. 그 연봉의 지급 근거가 되는 거는 결국 개인 야구선수 노시환의 플레이 또는 향후 장래성에 대한 구단의 지급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그 법인으로 받은 소득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사실 노시안 씨도 물론 이제 제공하는 퍼포먼스는 본인이 하지만 노시안 씨 야구 잘하려면 마사지 받아야 되고 개인 트레이너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뭐 아까처럼 그렇게 팀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튜버 법인과 달리 기본적인 수익 창출은 개인 본인이 창출하는 거고요. 네. 그런 사이드로 트레이너 같은 분들은 본인이 고용해서 어떤 부수적인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수익 창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네요. 이게 왜냐하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떤 뭐 용역을 제공한다는 게 결국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뿐이고, 네, 맞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보여주는 게 유튜버의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작된 영상을 제공하니까 제작된 영상을 만든 주체인 법인이 가는 거고, 네. 유튜버가 만약에 퍼포먼스를 잘하려고 피부 미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피부 미용을 붙여서 뭐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스포츠 선수들은 절세를 그럼 어떻게 해요? 스포츠 선수들은 뭐 다양한 또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비용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죠. 트레이너, 여러 가지 뭐 미용, 보약, 축하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집 사고 한계가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운동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 조금 비교적 명확한 어떤 몸에 관련된 어떤 비용들, 트레이너 또는 이제 보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스포츠 선수나 뭐 이런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개인 소득으로 받되 소득에서 경비 처리를 하는데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 처리 구조에서 그러면 트레이너 경비를 경비 처리를 해서 네. 물론 한도가 있을 테지만 네. 경비 처리를 하고 뭐 거기서 딱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또 경비가 또 이게 애매한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포함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정도까지 경비 처리하는 게 합당한지. 네. 그래서 그 유재석 씨는 아예 기준 경비를 처리한다고. 네. 예, 아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네, 그런 경우가 예.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나중에서 뭐 세금적인 혹시나 이제 뭐 차은우 씨도 본인이 뭐 이걸 다 알고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네. 이게 보통 하다 보면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은 본인 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세금까지 머리 쓰기가 힘드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준 경비로 처리를 하면 나를 대신해서 세무 처리를 좀 잘못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냥 문제를 발생시키는. 맞습니다. 그게 또 현명할 수 있겠네요. 현명할 수 있는 방법. 그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이거죠. 그냥 내가 돈을 얼마를 벌면 이 중에서 법에 정한 경비율을 경비로만 빼준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경비 처리를 하면 요거 경비 딱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경비를 해서 빼주세요라고 하는데 딱지를 붙이다 보면 잘못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탈세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기준 경비 탈세와 절세의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그런 거를 이제 기준 경비율로 아예 문제가 없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뭐 국세청 조사대로 차은우 씨가 탈세한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면 이제 세금 납부하고 이제 종결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종결되면 좋겠는데요.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차은우 씨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될 세금에 더해서 추가로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아, 가산세가 보통 몇 프로 넘나요? 보통 적게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10%고 혹시나 그 과소신고한 부분이 어떤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네.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럼 여태까지 번 거를 거의 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납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더 가산금이 계속 올라가는 계속 거죠. 올라가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조세범 처벌법 또는 소위 말해서 특가법 네. 적용을 받는다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뭐 징역 가나요?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법상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 금액이 다 인정이 되면 맞습니다.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도 있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태까지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선수들 탈세 얘기 많이 나왔지만 저는 징역 같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사실 법상으로는 가능한 범죄입니다. 범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요, 이게 세금 처리가 보통이 아니네요. 저도 맞습니다. 그냥 뭐 사실 저도 법을 하지만 세무적으로 막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세무사님에게 맡기고 뭐 신뢰하고 하는데 또 어떤 경험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세무사님을 만나서 아니면 좀 뭔가 겁이 없거나 부도덕한 세무사님 만나면 정말 이 인생이 굉장히 꼬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혹시 특히 지금 방송을 보시는 프리랜서분, 고소득 유튜버, 어떤 운동선수도 있으시면 꼭 세무사님과 세무대를 맡겨야겠네요. 그렇죠? 감사하죠. 네.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명쾌하게 이제 해소를 해주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탈세가 아닌 아주 적절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절세 플랜도 제공해 주실 거죠. 맞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